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줍줍의 기회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 앞으로 서울권역은 이런 쏠림 현상이나 신축 아파트의 시소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 지역, 앞으로 서울권역은 통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박용훈 대표입니다. 최근에 서울권을 중심으로 한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수십 대 1에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청약 열풍이 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약 돌풍 분위기 확 바뀐다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800만 원을 내겠다. 공사비를 30% 올린 재건축 조합이 나오고 있고요. 시멘트 값도 오르고 철근도 오르고 아파트 공사비가 정말 앞으로 700~800만 원이 아니고요. 1000만 원 시대가 온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분양가 10억 시대, 광주가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갔는데요. 무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서 시장을 보던 분들이 10대 1이 넘어가서 정말 깜짝 놀란 그런 빅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제일 싸다. 그래서 청약 시장에 청약을 해야 된다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약 돌풍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바뀌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건축비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폭등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원가가 올라가니까 분양가, 공급가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많은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대한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를 했고요. 대출도 또 지금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그런 심리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이런 건축비 폭등과 분양가 상승, 규제 완화, 금리 인하에 따라서 분양시장,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다 과열되는 게 아니고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차분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네, 건축비가 폭등을 해서 그에 따른 분양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아파트의 분양 원가는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땅값과 건축비와 이윤이 있는데요. 집값은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비가 지금 평당 700에서 800만 원대에서 규제가 올 하반기부터 강화가 돼서 1000만 원 시대가 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윤까지 플러스하면 땅값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건축비는 700~8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마진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 IMF가 터지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하락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가 2019년도에는 2,560만 원대였는데요. 불과 2년 만에 2,829만 원. 올해는 얼마죠? 3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분양가 기본이 3천만 원대가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3천만 원대, 얼마 전에 또 화제가 됐던 용인의 아파트 분양가가 12억대였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강남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의 분양가는 3천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비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600만 원대 중반에서
벌써 올해 초에는 750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분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분양가 하락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제 완화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청약시장 훈풍을 불고 있고 분양권도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 요건 규제 완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차원에서 청약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제는 1, 2순위에서 미달이 되면 무주택자,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전국 어디에서는 실거주의 그런 조건도 폐지가 됐고 무주택자 또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미분양이 났던 그런 지역도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10년 또 실거주 요건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3년으로 당겨졌고요. 국회에서도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는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분양권 전매 또한 완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대출 규제 완화가 굉장히 됐습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9억대 아파트는 5억까지는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작년 하반기에 말에 10억 이상 주택담보대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청약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건축비 상승, 인건비 상승이나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급등을 하고 있고 청약을 하기 위한 규제가 계속 풀리다 보니까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하지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서울 지역, 특히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양가 자체가 2천만 원대, 2,500만 원대 하던 것이 불과 6개월에서 1년 만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올라와서 분양가가 나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 지역도 평당 3천만 원대 분양가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더 기다려도 분양가가 싸질 일이 없겠구나. 그럼 정말 지금 분양하는 게 제일 싸구나. 그러면 청약을 해야겠다. 신규 아파트를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역별 서울과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방은 아직까지 어렵고요. 입지별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료를 좀 보시면 2023년 올해 서울 분양단지 일반 분양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서대문구 남가자동 90대 1이죠. 은평구 신사동 세전역에 나오는 것도 거의 80대 1. 휘경동의 재개발 50대 1. 은평구 역촌동도 11대 1. 또 영등포 같은 경우는 거의 200대 1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수십 대 1에서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이 서울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와 상한가가 적용되지 않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가성비가 뛰어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60대 1, 44대 1, 45대 1, 13대 1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일어나고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 외곽 지역, 지방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가 비적용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청약시장의 성적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도 미분양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입지별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의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중장기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시소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소가치뿐만 아니고
아파트를 구성하는 원가 자체, 건축비나 지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의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부동산 바닥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권역의 그런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입지별,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높고 분양이 잘 되겠지만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그런 단지는 당분간은 힘들 거다. 앞으로도 힘들 거다. 따라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특히 서울권이나 수도권 핵심적인 지역의 그런 분양 물량은 많지 않을 거고요. 공사비 인상 또 분양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착공 인허가나 착공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만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줍줍의 기회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투자를 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가 여건상 청약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권역에 소액 투자. 앞으로 서울권역은 이런 쏠림 현상이나 신축 아파트의 시소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 지역 재개발. 앞으로 서울권역은 아파트 공급되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주택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통해서밖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핵심적인 지역에 초기 선점 투자를 하셔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권역에 좋은 입지에 신축 아파트를 내가 받는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청약 열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가 상승, 건축비 상승, 그리고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급감에 따른 그런 시장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주택자, 유주택자 소액 투자하실 분들은 각각의 그런 위치에 맞춰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움직여도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